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금일 비트코인 가격 계수적 분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샷의 이제 비트코인 계수적 분석 차트인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이 있고 50일 이동 평균선에 이제 저항선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이 저항선을 이제 뚫고 가는 걸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항선이라고 하는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깼다가 내려왔다가 깼다가 뭐 이런 와중에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저항선에 마주치면 이걸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세의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이걸 이제 버텨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은 1차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이걸 이제 깨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항선을 깨고 올라가서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요 저항선의 지지를 다시 받고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요런 시나리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은 이 RSI 그 다이버전스 때문인데요. 블리시 다이버전스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이 하락 추세 실제적으로 저점은 계속 낮아지는 형태인데 오히려 RSI는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근데 요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점을 찍고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요런 흐름들을 이제 좋게 보면서 여기서 상승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이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피보나치 확장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2에 해당하는 요 구간이 이제 과거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1차로 다시 한번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표치를 99,500달러로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이렇게 상승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자,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제 교차되는 이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흐름. 이걸 보통 이제 하락의 신호로 해석을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락 신호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그때는 이제 횡보 장세로 들어가요. 그리고 급격하게 이제 하락보다는 바닥에서 계속 받쳐주면서 이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 그러면서 이 방향성을 이제 전환하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형태들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뭐 이제 하락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과거에 이제 움직였는지를 보고 미래를 좀 예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세를 이런 요동이 한 번 더 있을 가능성들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겠죠. 이런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출렁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견디는 거,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항상 이제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만약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잘 버텨야 돼요. 결국에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단기적인 뭐 트레이더들이야 뭐 이것들을 사고팔고 하니까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 이런 하락에 항상 좀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내심도 굉장히 많이 요하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어서 투자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것인가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 조정, 2026년 폭등, 비트코인 대세 시나리오 나왔다라는 기사고요. 이거 좀
특이한 기사예요. 2025년에 새로운 사성체 고가를 경신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잭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비트코인이 2026년 말까지 최대 29만 7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5년에는 오히려 상승하지 못하고 2026년부터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전문가들은 2025년에 이제 고점을 찍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2025년 말쯤 10월쯤을 9월, 10월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데 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 이런 당분간 6만 6천 달러에서 8만 달러 구간에서 장기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뢰와 세계화가 줄어든 세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수면 아래에 눌린 공처럼 결국 치솟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과 유사한 짧은 약세장이 올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2025년 내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진입해 최대 29만 7천 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대비 약 3.5배 상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금 대비 비트코인의 우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금 투자자들이 결국 비트코인이 더 우수한 안전자산임을 깨닫고 자본이 BTC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비트코인은 물리적 보관이나 유통에 제약이 없어서 글로벌 자산 이동성 측면에서 압도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 다른 차트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도 추세선을 계속 깨지 않고 유지하는 흐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 지지를 받았던 이 부분들을 지금도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크립토 시저는 분석을 하고 있네요. 자, 금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앞서는 이유, 앤서니 폼플레어노라는 기사고요. 금 상승률이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앞서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내놓은 건데, 올해 들어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비트코인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기관과 은행 중심으로 지금 급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중앙은행의 금매수, 기관 투자자의 보수적인 접근 이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에서 금 매입 규모가 공식 통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금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결국엔 중국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골드만삭스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숨은 수요가 금 시장을 이끄는 주요 변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은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금이 먼저 상승한 뒤에 비트코인이 이를 따라가는 흐름이 반복됐다는 거죠. 투자자 데이비드 폴리와 로렌스 레파드는 금이 선도하고 비트코인이 후행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거 이제 금의 시세와 비트코인의 시세 움직임을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면, 금이 먼저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이 따라 움직이는 흐름, 2017년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고, 똑같이 2020년도에도 금이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똑같이 나타났고요. 이번에도 이제 금이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따라 움직이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금이 먼저 상승하고 조정세가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비트코인이 움직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먼저 상승하고 이렇게 횡보를 해줘야 돼요. 이 하락으로 조정을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때부터 이게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옮겨진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 금이 결제 자산으로 부상한다면 새로운 기회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루크 그로머는 이제 금이 미국 국채 대신 선호되는 결제 자산으로 부상할 경우 비트코인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자국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면 달러와 국채 해외 수출을 멈추거나 최소한 이를 늦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 행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러 및 국채 대신 금을
주요 결제 자산으로 허용할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1971년 이후부터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건데, 결국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제조업이 이제 계속 무너져 내려갔다는 거죠. 왜냐면 계속 달러를 이제 찍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고, 달러를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이 달러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들을 사용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구매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밖으로 돌려면 달러가 계속 해외에서 무언가 달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달러를 이제 자신들이 찍어내 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해외에 있는 물품들을 아주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구조들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국내 제조업,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라고 해야죠. 미국의 제조업은 계속 이제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다 해외에서 계속 수입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러의 문제예요. 기축통화로서의 이게 한도인데, 이걸 이제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이 개념을 제시한 이 트리핀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 충분한 미국 달러를 공급하려면 미국은 무역 적자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동시에 통화에 대한 신뢰 유지와 인플레이션 억제 사이에 딜레마를 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로 계속 유지하는 데에는 결국에 무역 적자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무역 적자를 만약에 이걸 바꾸고 자신의 제조업을 해외로 이제 수출하거나 자국의 제조업을 키우려고 한다면 이걸 깨야 되는 건데, 결국에 이제 금을 중심으로 그걸 바꿔야 되지 않느냐, 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도 이렇게 흥미롭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이제 폭등을 하는 것 같고, 결국에 금이 폭등하면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영향을 또 받는 것처럼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관세 폭등에도 비트코인 잘 버텼다. 전통 자산보다 안정적. 이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나스닥이나 S&P 500, 다우지수 모두 이제 비트코인보다 하락세가 더 컸어요, 최근에. 그래서 근데도 관세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잘 버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역사적인 수준까지 상승하지 않았고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국가와 무관한 가치 저장 수단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다른 자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지면 리스크 패리티 포트폴리오에서 더욱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 배분에서 이제 유리한 유치를 비트코인이 차지할 거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은 아직도 싸다. 공포지수는 31인데 라는 기사고, 비트코인은 공포지수 31, 극심한 공포 국면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약세 신호 심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주와 연동된 BTC는 미국 채권시장 불안과 주식시장 변동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비트코인 무지개 차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여전히 싸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이 향후 상승 시 2025년 말 약 25만 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비공식 참고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비공식이죠. 대부분 차트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는 힘들고,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차트들이니까 다 개별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기업들 총 68만 8천 비트코인 보유, 전분기 대비 16.11% 증가라는 기사고요. 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16.11%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에서 비트와이즈가 제공한 데이터라고 하고 있고, 전체 공급량 중 약 3.28%가 지금 이 기업들이 보유한 지분이라고 하고 있고, 1분기 말 기준 이들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는 약 57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만트라에 대한 폭락 소식이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가격이 90%나 폭락을 했다고 해요. 이 시장에서는 러그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러그풀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뭔가 있는 것처럼 뻥튀기를 이제 해놓고 나중에 싹 빼버리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이런 형태들을 이제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은 거창하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투자 수익만 가지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사기 형태들을 이야기하는데 만트라가 이런 이야기에 지금 휩쓸리고 있습니다. 특화 레이어 1 프로젝트 만트라의 레이티브 토큰으로 이제 커뮤니티 기반으로 큰 흥행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제 자산 토큰화에 특화되어 있는 건데 만트라가 최근에 이제 폭락을 90% 가까이 하는데 여기를 보면 프로젝트의 투자자 이 레이저 디지털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원래 두 곳이 지금 이제 판매를 했던 두 곳의 월렛이 이곳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자산을 매도하려면 투자자 이제 관련자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만트라 재단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요런 부분들이 지금 침체된 상황에서 더욱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프로젝트들이 조금 투명하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기 형태들도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네요. 비자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미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의 합류라는 기사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기술보다 사회적 철학이 중요하다. 이더리움이 최근에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창립자가 지금 이더리움 기술적 인프라보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사회적 철학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이 개발자가 이더리움의 기본 인프라 위에 탈중화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가치를 뿌리던 새로운 세대의 개발자가 필요하다고 한 사용자의 주장에 앱 레이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철학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맞는 말이긴 해요. 이제 철학이 중요해요. 어느 정도 그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 앱이 그거에 대한 진짜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앱을 만들어야지 정말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그걸 고민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맞는데 최근에 이더리움이 많이 힘을 못 써서 좀 안타깝고 제대로 힘을 써주기를 좀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현재 공포 탐욕 지수 공포에서 다시 또 공포네요. 45에서 31로 이제 떨어졌고 계속 이제 공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은 그래서 약세장이 확실해 보이고요. 심리적으로 봐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공포 단계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엔 또 이제 탐욕이나 극단적 탐욕으로 또 다른 그런 단계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인내하시고 크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